여러분, 혹시 요즘 골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전 같으면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예약을 시도하고 골프 예약 플랫폼을 몇 번씩 새로 고침하고 원하는 시간대가 나오면 순식간에 예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티가 남아돈다. 평일 골프장이 텅텅 빈다. 그린피를 내려도 손님이 없다. 골프장 매매 가격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골프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레저 산업 가운데 하나였던 골프 산업이 왜 이렇게 빠르게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단순히 골프장이 장사가 안 된다는 수준을 넘어 한국 골프 산업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4개의 톱니바퀴입니다. 첫 번째는 수요의 변화, 두 번째는 공급 과잉, 세 번째는 고객 신뢰의 붕괴, 그리고 네 번째는 금리와 비용 상승, 해외 골프, 대체 스포츠 등 외부 충격입니다. 이 4개의 톱니바퀴가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한국 골프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일까요? 꼭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시기에 만들어졌던 엄청난 골프 수요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정상적인 장기 수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시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해외여행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 휴양을 즐기는 것도 어려웠고 동남아로 골프 여행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로 나가지 못했던 레저 수요가 국내 골프장으로 몰렸습니다. 골프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호황이었습니다. 예약은 어렵고 그린피는 올라가고 골프용품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여기에 젊은 세대까지 골프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골린이 열풍이 불었습니다. 골프를 처음 배우는 20대와 30대가 늘었고 골프웨어를 입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문화도 확산됐습니다. 골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장기적인 골프 고객이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해외여행이 다시 시작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굳이 비싼 국내 골프장에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소비자가 늘어났습니다. 동남아에 가면 골프도 치고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잘 조정하면 국내에서 한 번 라운드하는 비용으로 해외 골프 여행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젊은 세대의 관심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테니스가 인기를 끌고 러닝 크루가 확산되고 등산과 캠핑, 자전거, 각종 스포츠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즉, 코로나 때 골프장으로 몰렸던 사람들의 일부가 다시 빠져나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골프 산업은 기존 골퍼만 가지고 유지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골퍼가 들어와야 합니다. 연습장에 사람이 들어오고 골프채를 사고 레슨을 받고 스크린 골프를 경험하고 필드에 나가고 그중 일부가 골프에 정착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골프 산업 전체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신규 골퍼의 유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뒤 필드에 나갈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골프용품 판매가 줄고 연습장 매출이 감소하고 스크린 골프 시장도 영향을 받고 골프장까지 고객 감소가 이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골프 산업의 파이프라인이 마르는 현상입니다. 단순히 오늘 예약자가 줄어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골프장에 들어올 고객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줄어드는 동안 골프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공급은 계속 늘었습니다. 한국 골프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골프장 공급 과잉입니다. 코로나 시절 골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많은 투자자들이 골프장을 매력적인 사업으로 바라봤습니다. 골프장은 앞으로도 돈을 벌 것이다. 골프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린피를 높여도 손님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골프장 개발과 기존 골프장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골프장이 일반적인 식당처럼 수요가 늘었다고 쉽게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골프장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갑니다. 토지를 확보해야 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를 해야 하고 클럽하우스를 건설하고 잔디를 조성하고 각종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한번 사업이 시작되면 쉽게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골프 수요가 정점을 지나더라도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 과잉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골프장이 10개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하루에 1000명이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골프장들이 어느 정도 고객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8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린피를 내리고 할인 이벤트를 하고 평일 상품을 만들고 패키지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12개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은 800명인데 골프장은 12개입니다. 결국 골프장끼리 같은 고객을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격 경쟁이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골프장이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따라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반대가 됩니다. 고객이 골프장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어느 골프장에 갈까가 아니라 어느 골프장에 예약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골프장에 꼭 가야 하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 골프 산업의 가장 뼈아픈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고객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기간 골프장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예약은 어려웠고 그린피는 올라갔습니다. 주중에도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고 주말에는 더욱 비싼 비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골퍼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비싸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호황이 끝난 뒤 고객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골프장이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골프장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을 올리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올라간 만큼 고객이 만족할 만한 가치가 제공됐느냐입니다. 그린피는 크게 올랐는데 예약은 여전히 어렵고 취소 조건은 까다롭고 식음료 가격은 비싸고 서비스는 특별히 좋아진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은 결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돈을 내고 여기 와야 하지? 바로 이 순간부터 골프장은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낮추면 다시 올릴 수 있지만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가격만 낮춘다고 쉽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골프장들이 가격을 낮추고 다양한 할인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고객이 폭발적으로 몰리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예약만 되면 간다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얼마인지, 서비스가 어떤지, 시설은 좋은지, 이동거리는 어떤지, 취소가 편한지 이 모든 것을 비교합니다. 골프장도 이제 선택받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특히 50대, 60대 골퍼들은 단순히 가격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골프를 경험한 소비자일수록 돈을 낸 만큼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비싼 그린피를 냈다면 친절한 서비스, 합리적인 식음료 가격, 쾌적한 시설, 합리적인 예약 정책, 공정한 취소 규정, 편안한 라운딩 경험을 기대합니다. 결국 골프장의 경쟁력은 얼마나 비싸게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고객이 지불한 돈에 비해 얼마나 만족했느냐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톱니바퀴를 살펴보겠습니다. 골프장 내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프 산업 바깥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접대 골프 문화의 변화입니다. 과거 골프장은 기업의 중요한 비즈니스 공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거래처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고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비용 관리와 세무 관리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법인카드를 이용한 골프 비용에 대한 업무 관련성 검증이 중요해졌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세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골프 접대를 할 이유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골프장 입장에서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골프 산업에 상당한 수요가 기업과 비즈니스 골프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금리입니다. 골프장은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골프장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늘어납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자 비용까지 증가하면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줄고 그린피도 내려야 하고 인건비와 관리비는 올라가고 여기에 금융 비용까지 증가한다면 골프장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절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던 골프장들이 이후 시장 상황, 변화로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더욱 커집니다. 골프장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바로 거래 절벽입니다. 싸졌다고 무조건 좋은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는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골프장 가치가 반토막 났다고 해도 앞으로도 고객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있다면 쉽게 투자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은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잔디를 관리해야 하고 비료를 사용해야 하고 농약과 각종 자재가 필요하고 장비를 운영해야 합니다. 클럽하우스에는 직원이 필요하고 코스 관리 인력도 필요합니다. 유류비와 전기료 등 각종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가 올라가면 골프장의 원가는 계속 증가합니다. 여기에서 골프장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그런데 지금은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객이 이미 비싸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서비스를 줄이면 고객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골프장 경영자는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격과 서비스, 비용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골프장에 상당히 강력한 경쟁자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해외 골프입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해외 골프가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국내 골프장이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동남아로 갈 수 있습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해외 골프 목적지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골프장에는 더욱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골프를 치는 것과 해외 골프 여행의 비용을 비교하는 소비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돈을 쓸 거라면 해외에 가서 골프도 치고 여행도 하자. 이것은 국내 골프장 입장에서는 매우 무서운 경쟁입니다. 과거에는 국내 골프장끼리 경쟁하면 됐습니다. 이제는 해외 골프장과도 경쟁해야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대체 스포츠입니다. 골프만 스포츠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테니스, 러닝, 등산, 자전거, 각종 피트니스 활동 등이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골프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골프채가 필요하고 레슨을 받아야 하고 연습장을 이용해야 하고 필드에 나가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반면 러닝은 운동화 하나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뛰고 러닝 크루에 참여하고 SNS로 기록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테니스 역시 비교적 젊은 세대의 새로운 스포츠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골프가 예전처럼
유일한 고급 레저 스포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골프를 칠 것인가, 해외여행을 갈 것인가, 테니스를 칠 것인가, 러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소비자는 자신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골프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문제는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골프장이 고객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고객이 골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고객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예전에는 이번 주말 예약 가능한가요? 라고 고객이 물었다면 이제는 골프장이 이번 주 평일 할인해 드립니다. 2인 플레이 가능합니다. 노캐디 가능합니다. 조식 포함 패키지입니다. 그린피를 낮췄습니다. 라고 고객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일부 골프장이 아직도 코로나 시절의 가격과 문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미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골프장이 살아남을까요? 저는 5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무조건 싼 골프장이 아니라 고객이 이 가격이면 갈만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입니다. 골퍼가 골프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약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예약하기 어렵고 취소하기 어렵고 조건이 복잡한 골프장은 점점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2인 플레이와 노캐디 등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대한 대응입니다. 골퍼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4명이 한 팀을 만들어야만 골프를 칠 수 있다는 기존의 틀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객 경험입니다. 골프를 단순히 18홀을 치는 상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음식, 카페, 휴식, 경관, 서비스, 친절, 예약 편의성까지 포함한 하나의 경험 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골프 산업이 무너지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호황을 정상적인 성장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폭발하자 공급이 늘었습니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고객은 비싼 비용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수요가 정상화됐습니다. 해외여행이 돌아왔습니다. 대체 스포츠가 성장했습니다. 금리가 올랐습니다. 원가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숫자와 비용 구조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장에 엄청난 압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에 고객 신뢰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4개의 톱니바퀴입니다. 수요 감소, 공급 과잉, 고객 신뢰 붕괴, 외부 경제 환경 악화. 이 4가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골프 산업 전체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골프장은 정말 줄줄이 무너질까요?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경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는 골프장이라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고객이 다시 찾고 싶은 골프장과 그렇지 않은 골프장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만 비싼 골프장, 서비스가 불친절한 골프장, 예약이 불편한 골프장, 고객을 귀찮은 존재처럼 생각하는 골프장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합리적이고 직원이 친절하고 예약이 편리하고 2인 플레이 같은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시설과 코스 관리가 좋고 무엇보다 고객을 존중하는 골프장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시장이 묻는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고객이 정말 다시 오고 싶은 골프장인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골프장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골프장 위기는 한국 골프 산업이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코로나 특수가 끝나고 진짜 경쟁이 시작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골프장도 이제 선택받아야 합니다. 고객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골프 산업의 주도권은 결국 고객의 마음을 잡는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골프장 그린피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시 가고 싶은 골프장은 어떤 골프장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골프 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